3월 9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전날에 이어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000건 늘어났고 유럽 중앙은행이 물가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며 추가 부양 의지를 낮추면서 지수 상승폭을 다소 제한시켰습니다. 그리스 국채 교환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으면서 유럽 주요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1%대로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는 2% 중반의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기준금리를 연 3.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20만 건에 달하는 이동통신사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협력업체 직원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출됐습니다. 경찰이 유출 사실을 통보할 때까지 이 통사들은 이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그리스의 국채 교환이 무난하게 끝날 것으로 낙관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 교환 협상이 좀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지만 아직까지 안심하기에는 또 여러 문제가 남아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어제 국내 증시도 글로벌 증시 훈풍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내 마녀들의 심술도 녹였습니다. 자, 올해 첫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무난하게 넘겼는데요. 코스피 다시금 2,000선을 회복하면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은 또 주말을 앞둔 금요일장인데 글로벌 증시 호재성 재료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네, 어제 코스피는 출발부터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개인과 기관 쪽에서 저가 매수에 나서주면서 코스피를 2,000선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업종 분류는 등락이 엇갈리는 가운데 은행과 증권, 건설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함께 동반 상승세를 이어갔죠. 0.6% 정도 오르면서 535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 아래로 다시 밀렸는데요. 기준금리가 동결된 가운데 글로벌 증시 경기 지표가 호전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1,118원대 거래를 마쳤네요.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역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증시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일본 증시가 2% 급등으로 강하게 마감을 했죠. 상해 증시도 1% 이상 강세를 보였고 대만 각권 지수 역시 1% 이상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스발 훈풍이 이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쳤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 이상 강한 모습이었고 S&P 500 지수가 0.9%, 1% 가까이 올랐지만 다우 지수가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0.5%로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증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장 성공 전략을 세워보는 마켓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소촌놈 신창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민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소촌놈 신창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대표님,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좀 문제는 나르긴 했지만 좀 무난하게 넘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다시금 회복을 해줬는데요. 또 말씀하신 금융주가 상당히 또 선방하는 그런 하루였어요. 어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장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이제 금융주 선방이었죠. 금융주들의 이제 선방으로 인하여 주가는 어제 이제 그 개인들의 승리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어제 금융주자가 이제 금융주 쪽으로 상승을 크게 할 것이다. 근데 금융주 그래가 이제 건설주, 조선주 이렇게 해가지고 예, 상승하는 모양을 보이면서 장자체 어제 2,000포인트 복귀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요.
조금 어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종가에 땡기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물을 개인들이 이번에 개인들이 워낙 큰 모양을 보였기 때문에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객기는 분명히 이동평균 저항대에서 저항대에서 부딪힐 것이다 했는데 이동평균 저항대에서 딱 부딪히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지금 주가의 상승 자체가 이제 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상승 초기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상승하는 게 괜찮지만 주가가 상승 말기에 거래가 줄어드는 거는 주가 호가 공백으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주가 자체가 이제 이동평균이 어제 이제 21일평이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21일평을 잘 보세요 했는데 정확히 어제 이제 21일평의 저항대에서 주가 고까지 탁 상승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1일평이 이제 저항대, 이제 21일평이 이제 끝부분이죠. 이 끝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내려오는 모양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이동평균으로 봐서는요, 장 자체가 이제 잠시 이제 기술적 반등이다. 너무 이제 떨어지는 괴리율이 크니까 주가가 반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주가의 상승도 이제 사실은 그 일목균형표적으로 지금 분석을 해야만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일반 그 지표로서는 어제 이제 분석이 조금 힘든 그런 장세인데 이제 우리가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선행 스팬 원이 상승하면 주가는 무조건 상승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선행 스팬 원 상승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수익률을 말하다 저희가 이제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물론 미국 증시가 뜨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선반영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선행 스팬 2 기준선이 이제 선행 스팬 1이 오늘부터 상승하지 않습니다. 상승하지 않고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는데요. 오늘부터 주가가 오늘 아침에 떴다가 조금 무거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걸 이제 우리가 이동평균선으로 이제 데드크로스 건데 역전납니다. 역전나면 주가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쨌든 장 자체가 상승이 마감하는 모양이 보이고 있는 그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틀 떴는 거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기준선 영향으로 인하여 주가가 선행 스피드 원이 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뭐 또 그 주가가 좀 2000포인트 또는 2100포인트, 2200포인트 간다는 뻐꾸기들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연용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오늘부터는 장이 조금 확실하게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그다음에 어제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1950 이제 이 트릭스가 올 때쯤 되면 반등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이제 이 트릭스가 1950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트릭스가 1950에서 정확히 반등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트릭스가 이제 여기서 돌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못 돌면은 이틀 상승했는 거는 하락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접어가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제가 볼 때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쉬어가는 좀 무거운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선물이 이제 개인들이 크게 승리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2,000포인트 복귀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어쨌든 간 장 자체가 이제 1등주만 가는 그런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없는 주식을 철저하게 이제 골려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장 자체가 이번 바닥에서 보시면은 어쨌든 간 52일 변곡점에서 주가가 일단 쉬었습니다. 52일 변곡점에서 쉬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때 주가 이제 여기서 헤드앤드 솔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헤드앤드 솔드가 나올 때 이 헤드앤드 솔드가 지금은 두 개가 같은 자리지만 만약에 한쪽이 어깨가 빠진 헤드앤드 솔드가 나오면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앤드 솔드도 나오더라도 삼봉 나오는 헤드앤드 솔드가 같은 가격대의 헤드앤드 솔드가 가장 좋은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서 헤드앤드 솔드가 한쪽이 빠지는 한쪽 어깨가 기우는 헤드앤드 솔드가 나오면은 주가는 저는 추가적으로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주식이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의 상승폭에 25% 조정받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상승폭이 38% 조정받아야 되는데 28% 조정받으면 장자차는 반등했다가 추가적으로 또 떨어집니다. 결론은 뭐냐면 보통 25% 반등하면 주가가 하락이 2단 하락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1950, 62 언저리는 일단 5분에 1960대를 한번 봤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장 자체를 여러분 너무 좋게 보지 마라. 그리고 일목선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전환선, 기준선, 역전 자리에서는 주가가 크게 시세를 안 낸다. 이런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이제 일목균형표의 첫 단원이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또 후행 스팬이 캔들 차트를 만든다. 이렇게 보면 3위 요소 중에 두 요소가 하락 요소입니다. 3위 요소 중에 이제 두 요소가 하락인데 지금 주가가 이제 일단 주가가 세게 강을 못하게 되면 세게 강성을 못 보이게 되면 주가는 어쨌든 간에 한 열흘 내로 구름 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구름 안에 들어오면 시야가 보이지 않는 그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수 자체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 오르는 이 지수에서 우리는 절대 돈 먹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보초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혹시 이 올랐을 때 보초 섰는데 내릴 때도 보초만 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올랐을 때 안 올랐던 우리 종목이 내릴 때는 많이 내리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중하게 조금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올해는 1등 주식만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장 자체가 제가 이제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뭐 주가가 빠질 때 또 사람들이 많이 빠진다. 근데 그때 제가 했죠. 분명히 이 박스권에서 주가는 일단 추가적으로 도 횡보할 것이다 이야기했고요. 제가 볼 때 급락은 분명히 급락 나오는 자리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저점 매수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물량을 정리하자 이래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물량을 혹시 현금화 30% 내지 40%가 안 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현금화를 조금 많이 하는 그런 현금화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좀 천천히 좀 한번 쉬어가는 자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최근에 주식이 보시면 3일 상승하면 꼭 쉬는 자리입니다. 3일 상승하면 쉬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현금화에 주력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일목균형표 상으로 보면은 전환선과 기준선이 부딪히면서 당분간 좀 주가가 무겁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좀 종목별로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하신 삼성카드와 이 금융주 갖고 계신 분들 오늘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해야 하는 겁니까? 글쎄요, 금융주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요즘에는 한 4, 5% 중기적으로 이제 한 10% 먹으면 이제 정리를 해야 할 그런 모양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은 뭐 돈 먹었으면은 뒤돌아볼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뒤돌아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 이제 금융주들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이제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DGB 금융지주, DGB 금융지주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추천하고 그 이제 50% 수익이 났습니다. DGB 금융지주는 제가 여러분들 추천했고, 근데 BS 금융지주는 이제 아직까지 조금 무거운데 그래도 여러분 BS 금융지주가 여러분들 추천하고 40% 수익 났는데 어제 이제 한국금융지주, 그다음에 외환은행 이렇게 모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들인데 강세 보이도 이제 대량 거래가 된 게 아니고 이제 소량 거래가 되고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물론 주가가 중기적으로는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지만 일단은 한 5% 가까이 먹으면 정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공업주들이 또 이제 시세를 내고 있죠. 제가 이제 여러분 원래 이제 운송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다는 이제 중공업주를 계속 좋게 보라 이랬는데 이제 물론 여러분 현대증권 사야 됩니다. 현대중공업 사야 되는데 이제 못 사니까 이제 그 대신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 그다음에 이프조선 이런 쪽으로 사라고 했는데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201일평 위에 있는 종목으로 사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01일평 위에 있는 종목 쪽으로 계속 사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건설주가 중리산익해도 이제 건설주 시세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죠. 우리나라는 건설주를 죽일 수 절대 없다.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투명하지 않거든요. 건설주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설주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건설주를 어느 정권이 잡더라도
뭐 헛누리당이 잡든지 뻥주당이 잡든지 이 건설주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건설주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건설주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여러분께서는 항시 일정 부분은 해야 된다. 지금 건설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가격대는 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를 항시 이제 매매를 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 건설주는 지금은 물량 늘리는 것을 조금 자제하는 게 좀 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제가 볼 때 물량 축소 국면에 들어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상승에 가장 견인력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해드렸듯이 부품 4인방 이제 사고를 쳤죠. 그 사이 이제 안 오른다고 여러분들이 잔소리했던 삼성 테크윈 이제 상승률 1위를 보이면서 했는데 어쨌든 간 이제 삼성 테크윈 또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지금 한 25% 수익 났고요. 삼성전기도 그렇고. 그럼 이제 어제 여러분 부품 4인방이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삼성 테크윈, 삼성전기, 그 다음에 LG노텍. LG노텍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거의 폭발적인 장세를 보이면서 거의 50% 이상 수익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갈 것 같고요. LG노텍이 동네 뻐꾸기들이 실적 나쁘다고 무조건 떠들 때 제가 이제 우리 그 서울세인에서 시청했는데요.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LS산전이 제일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LS산전은 일단 여러분 보실 때 거의 한 70%죠. 60, 70% 수익 났다고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에너지 4인방 그 장비 부품 4인방들이 시세를 많이 내. 사실 그 에너지 부품 4인방들이 먼저 시세를 냈죠. 에너지 이제 부품 이제 4인방들이 에너지 이제 4인방 한전기술이라든지 두산중공업,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제가 한국전력하고 여러분한테 제가 한국전력 가스공사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그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매도 사인을 안 준 거는 두산중공업만 지금 해서 매도 사인을 안 주고 나머지는 사인을 다 줬습니다. 줬는데 일단 두산중공업은 좀 추가적으로 보고 나머지 더 갖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부품 4인방은 뭐 장비 부품 4인방 이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에너지 부품 4인방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2인방은 아직까지도 이제 시작이다. 디스플레이 2인방은 LG 디프라고 이제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수익률은 40, 50% 수익 났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배가 고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1등주 사야죠. 1등주 안 살 것 같으면은 2등주 중에 이제 장비 부품 4인방이나 디스플레이 2인방 이런 쪽에서 사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삼성전자가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120만 원인데 120만 원 이 가격은 제가 볼 때 당분간 쉬어야 될 가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연거푸 거품 물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일단 60일 이평을 한번 부딪히는 이 자리까지 온다. 결론은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분명히 쉬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를 지금은 사면 되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대표적인 이제 삼성전자를 고춧가루 뿌리는 게 이제 삼성생명인데 삼성생명은 근본적으로 악재죠. 제가 볼 때는 삼성 그 생명의 상장 부분부터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성 제가 볼 때 생명은 지금 삼성전자를 목을 조여 올라오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삼성생명 주가가 제가 볼 때 이번에는 금융주의 선도로 해가지고 삼성생명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상장 이후에 이 종목이 한 번도 지가격에 온 적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생명이 이번 상승에 배당이나 모든 실적으로 봤을 때 삼성생명은 제가 볼 때 이번에는 12만 원까지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워낙 이제 자동차주에 대해서 씹어버리니까 요즘 뭐 정몽규 회장이 이제 뭐 의도적으로 나오는지 몰라도 자동차주를 살리려고 이제 뭐 조금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주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지만 평균 수익률 안 나옵니다. 왜 국민을 등치는 기업이 절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주식은 평균 수익률 안 나온다. 그 대신 박스권 매매를 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을 등치는 기업치고 잘된 기업이 없어요. 국민을 비싸게 하는 기업 아무리 자기가 뭐 차를 뭐 해도 국민을 등치는 현대그룹은 반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을 등치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 박미라 앵커님. 요즘 병 걸린 사람 많습니다. 국회의원 병 걸린 사람 많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병 걸린 사람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배신과 그 다음에 가장 입이 싼 사람들이 스카이대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스카이대에 나온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제가 볼 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본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스카이대에 나온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이 방송을 받는 스카이대 사람들은 본정신인지 아닌지 오늘 좀 전부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스카이대 특히 법률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말아먹을 사람들이 아닌가. 배신이 가장 잘하는 사람들, 법률적인 사람들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정 자체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제도 뭐 제가 이제 변동폭이 어제 쉬었으면 갖고 있는 종목 많이 올라갔겠죠. 네. 오늘 또 쉬어가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 누구 믿지 마십시오. 누구를 믿겠습니까? 주식은요. 우량주 외에는 믿을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방송은 센TV, 우량주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요즘 제가 이제 언론을 보면서 4년 잘 해먹고 배신하는 인간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진짜 이 스카이대 이 사람들 자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말아먹는 것에 대해서 저 분명히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원은 분명히 50명 이하로 만들어야 된다. 국회의원 많은 것은 나라를 말아먹는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제가 볼 때는요, 권위직, 그냥, 명예직으로 월급 한 푼도 안 줘야 돼. 국회의원들은. 만약에 월급 한 푼도 안 주고 명예직으로 한다면 누가 국회의원 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 꼴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회의원은 명예직, 그것도 인원은 50명, 그리고 스카이대는 제외, 또 그 변호사, 서민 등치는 사람들 제외, 기부 영수증 안 내는 사람 제외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시원한 마음으로 쉬시고 CNTV 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미모가 출중한 박미라 앵커님 보면서 즐거운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 함께하겠습니다. 네, 단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할 텐데요. 먼저 김형균 샘플러스 전문위원부터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시간 관심 종목들 AS 해주시죠. 예, 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파인 디지털. 네. 어제 이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 밴드에 좀 왔었고요. 그리고 장중에 좀 변동성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장중에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5%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어제 그제 이틀 연속해서 빠르게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고점권에서의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윗꼬리가 좀 형성되는 그러한 모습은 나타났지만 추후에 어제 말씀드린 그러한 관점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전략적인 부분은 동일하고요. 똑같은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일전에 이제 한번 바로 이제 3월 6일 날이죠. 바로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린 스카이라이프도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 좋은 매수 가격을 주고 한 이틀 동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거의 지금 벌써 한 매수가에 근접한 한 3일 만에 매수가에 근접하는 목표가에 근접하는 그러한 가격대인데요. 전일 종가가 26,900원인데 목표가를 27,500원 제시해드렸는데요. 단기적인 지금 저항대 구간에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부분에 거의 왔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관점에서 좀 길게 끌고 간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오래 길게 끌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목표가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해주시고 다시 한번 26,000원 이하, 25,000원, 26,000원 이러한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재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인 디지털과 스카이라이프 두 종목 AS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새로운 관심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유비벨록스라는 종목인데요. 모바일 서비스 솔루션 스마트 카드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지금 SK텔레콤이나 LGU+, 앱스토어 구축이라든가 컨텐츠 개발, 유지보수 업체로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데요. 현재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동통신사들의 NFC, 근접 무선 통신이죠. 이러한 증가 부분과 공격적인 4G 전환에 따라서 스마트 카드 부분의 실적이 향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을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그 스마트카 솔루션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2013년도에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스마트카 시장 출시를 위해서 현재 지금 투자가 계속 올해부터 계속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연동이 돼서 스마트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스토어라든가 인프라 구축, 컨텐츠 개발,
이런 스마트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량당 로열티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말이었죠. 작년 연말에 팅크웨어 내비게이션 업체인 팅크웨어를 인수함으로써 현대기아차의 납품을 이제 내비게이션 비포 마켓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제 매립돼서 나오는 내비게이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사의 그런 솔루션이 납품이 가능한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실현이 된다면 아마 매출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그러한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실적적인 부분도 예상 실적을 봤을 때 올해 이제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한 40%, 한 60% 정도 이렇게 성장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전일 좀 강한 양봉을 형성을 했습니다.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바로 이러한 또 상승의 주체, 수구의 주체가 기관이라는 점도 상당히 눈에 띄고요.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28,500원에서 29,000원 사이에서의 매수밴드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비벨록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양순모 전문위원도 곧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말씀하신 한국 사이버 결제 출발부터 상당히 강했네요. AX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한국 사이버 결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7,350원부터 한 7,400원 구간이 온다면은 관심권에 두고 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쉽지만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 상승 기조를 지킨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전히 관심권에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온라인 결제 시장에 대한 이런 성장성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되어져 있고 또 실적과 성장성이 포함된 경기 방어 성향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이번 현 장세에 따른 아마 좋은 종목이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매수가 자리를 한번 온다면은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 사이버 결제 여전히 좀 관심 종목에 두고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볼까요? 오늘 가지고 나온 관심 종목은 자화전자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 동사의 경우에는 독자 설계 능력과 또 주요 원재료를 100% 국산화해서 이제 조달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원가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제일 스마트폰에 대한 수혜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시작한 부분이 바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증가에 힘입어서 자동 촉전용 AFA라는 액추에이터 매출이 이제 급증하는 고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에도 이런 매출 성장 부분은 급증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사와 이제 맞설 수 있는 게 삼성전자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요. 오히려 이제 저가형 스마트폰이 비중이 높아지면서 또 삼성전자의 강세도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한 차례 상승한 이후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런 부담감으로 하락과 또 행보를 거듭했지만 출하 대수의 이제 증가 효과에 의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프리미엄급 그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이제 800만 화소 카메라 모듈이 이제 탑재가 되고 있는데 그 동사의 그 수요도 마찬가지로 또 증가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제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한번 심 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현재의 자리에서도 반등이 좀 유력하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의견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한 10,000원 이하의 가격을 주었을 때 한번 저가 매수를 한번 관심을 갖는 것도 좋아 보이시고요. 단기 목표가는 좀 짧게 한 11,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9,600원으로 말씀드리고 목표가 11,000원까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는 전략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의도 리포트가 이어집니다. 네, 개장을 한 30여 분 앞두고 있죠. 오늘은 증권사에서 어떠한 리포트를 내놨을지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단기적으로 기술적 약세 신호가 5가지다라고 오늘 리포트 주제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은 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조금씩 약해지는 모습을 다들 보이고 있는데요. 상승세를 주도했던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 증시 역시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계절적으로 1월보다 2월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까지도 강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아직은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파르게 상승했던 만큼 추세가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이머징 국가 중 올해 1월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거뒀던 인도 주식시장 역시 3월 들어서는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고요. 코스피 역시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마이너스 전환하고 있는데 상승 모멘텀은 확실히 약화가 된 게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상승 모멘텀의 둔화와 함께 기술적인 약세 신호가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분간 주식시장이 약간 정체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기마다 높아지는 위험 선호를 반영하면서 중소형주의 상대 강도는 언제나 높아집니다. 지난해 유럽 장기 대출 프로그램 이후 중소형주의 상대 강도 역시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중소형주의 상대 강도 추이가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위험 선호를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유럽 금융 섹터는 지난해 장기 대출 프로그램 이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지난해 10월 유럽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고점 부근에서 저항에 현재 부딪히고 있었는데 금융 섹터는 2차 대출 프로그램 실시 이후 재차 상승 모멘텀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항선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이벤트에 반응하지 않는 저항에서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수준까지는 통상 국제 유가와 주식 시장의 추이는 동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는 지난해 아랍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과매수권에 진입했으며 이후 상승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역시 기술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약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의 조정 신호 역시 주식시장에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주식시장의 횡보세가 길어지는 면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향후 추세를 형성했을 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내포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상승으로 방향이 전환했을 때 단기에 강한 시세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로서는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하락했을 경우에도 예상외의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세는 1월달, 2월달에 강한 상승 추세 이후 여러 가지 기술적 약세 신호가 겹쳐지면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입니다. 공격적인 투자자가 아니라면 증시의 방향성이 확실히 확인될 때까지는 약간 관망하는 자세도 지금 시점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향성을 확인할 때까지 좀 관망하자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와 리포트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장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라이즌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장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빠르게 정리해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네. 시장은 옵션 만기였죠. 쿼드러플 위칭데이였는데 일단은 뭐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컸지만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한 지금 차익거래 쪽에서 5천 원 정도 출회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량을 뭐 기관과 개인이 좀 받아내면서 시장은 오히려 좀 급등하는 양상을 좀 나타냈는데요. 일단은 외국인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4,200억 가량 순매도를 좀 나타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1,400억 가량 지금 순매수를 좀 보여주었고 개인 같은 경우는 2,000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투신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800억 순매수를 일단 했다라는 거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일단 좀 대응을 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상의 종목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기아차, 하나금융지주, 삼성중공업, 신한지주,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을 일단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일단은 기아차 상당히 좀 많이 샀죠. 계속해서 지금 매수를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단기 고점 73,000원에 대한 돌파도 바로 코앞두고 있다는 것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은 뭐 크게 지금 봤을 때는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지금 하나금융주,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금융주나 지금 일부 조선주에 대해서도 일단은 매수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LG, GS건설 같은 종목들을 일단은 매수를 좀 많이 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1,200억 정도 순매수가 좀 나타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LG 관련 그룹주라든지 IT,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일단은 매수가 상당히 좀 몰리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 매도 상위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일단 기관이 매수했던 걸 외국인이 전부 다 좀 판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LG, GS건설 등 일단은 매도를 상당히 좀 많이 했고요. 자, 그동안에 현대차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수를 좀 지속을 하긴 했지만은 일단 어제 상당히 좀 큰 폭의 매도가 나온 부분 일단은 경계해야 될 요인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포스코, 현대차, 현대제철,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을 일단은 매도를 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보시면은 지금 철강 관련주겠죠. 중국발 모멘텀이 상당히 좀 약화가 되면서 철강주에 대해서는 매도를 좀 지속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추이가 좀 지속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강주는 오히려 저가가 좀 확인된다면 모아가실 만한 그런 업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상의 종목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다음, 파라다이스, 셀트리온, 메디포스트, 인프라웨어 같은 종목들 일단 매수를 했죠. 그동안에 다음 흐름이 상당히 좀 부진했는데 일단은 매수해준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관련주 중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가장 좀 많이 들어왔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33,000원에 대한 지지가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지금 바이오시밀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기가 두려워하는 의약품들이 상당히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한 번은 좀 테마가 좀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33,000원 지지가 될 경우는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기관 같은 경우는 다음, 제닉, 태광, 골프존, 플렉스컴 같은 종목들을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요즘 좀 잘 나가는 종목, 뭐 제닉이나 태광, 골프존이나 플렉스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다음 같은 경우도 일단은 추세가 전환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또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늘 좀 관망하자라는 의견이 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상지수도 한 2010포인트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홍 팀장님은 오늘 일단 좀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시장 자체 너무 예상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00포인트 이하권에서는 기관이 저가 매수에 나서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들이 1조 원 넘는 물량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물량을 좀 많이 던졌는데, 일단은 그만큼 뭐 시장에 대해서는 좀 경계 요인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전일, 그러니까 그리스 디폴트 우려 완화에 뭐 뉴욕 시장이 뭐 급등 마감을 했고, 유럽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도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이 투심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외국인이 뭐 큰 폭으로 계속해서 좀 이탈이 좀 나오고 있죠. 지금 한 주 만에 외국인의 지금 매도 규모가 1조 원을 좀 넘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봤을 때 매도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만큼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 없다라면 추세는 일단은 상승 추세로 이어지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저가, 그러니까 1800 이하권에서 현재까지 지수를 끌어올린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었거든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탈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는 상당히 수급 불안, 그러니까 지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 전환하지 않는 한 추세적으로 이 방향을 보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것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만기였는데, 그동안에 이제 옵션 만기 이벤트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죠. 3월 2일부터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이 옵션 만기 이후에 어떤 식으로 좀 전환이 되는지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호전이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차익 거래 쪽이든 비차익 거래 쪽이든 일단은 프로그램 매수 전환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좀 복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고 큰 폭으로 유입될 시에
시에는 일단은 대형주에 대한 상승이 좀 기대가 되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라는 건 대형주에 대해서 일단은 매수 매도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형주가 상당히 좀 불안했던 만큼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유입될 경우 일단은 대형주에 대한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 전환 그리고 네. 프로그램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지선이 좀 확실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평선 기준에서 봤을 때는 241선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지수대로 봤을 때는 1960포인트. 그러니까 이 구간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라면은 추세는 윗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요 구간, 그러니까 요 구간이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라면 추세는 다시 한번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41선과 196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좀 중요시하게 지금 확인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 구간이 유지만 된다라면 일단 대형주는 모아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고요. 근데 이제 그 구간이 이탈이 될 경우에는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리스크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그리스 얘기, 그러니까 그리스가 지금 민간 채권 그 교환 협상이 한 뭐 85% 이상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리스 얘기는 뭐 이번 한 번만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 당연히 2차 구제금융에 대한 부분은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는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 네. 아닌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대형주가 많이 올라가려면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좀 중소형주가 더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 매도가 네. 나온다라는 것 자체는요, 시장 분위기가 그만큼 안 좋고 어느 정도 좀 조정 국면으로 간다라는 의미로 네.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시장, 대형주가 가지 못하는 시장에서는 중소형주의 강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투자 주체,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도하는 흐름이 발생한다면 그 또한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일단 프로그램 매수 매도와 외국인의 매수 매도 방향성이 일치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들어올 때는 외국인이 매수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고요. 반대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질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 전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호전된다라는 것 자체는 외국인들의 심리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기관은 일단 매도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2000포인트 이하권, 그러니까 1960포인트 구간에서는 기관들이 오히려 좀 저가에서 좀 받아주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이 여기서 뭐 큰 폭으로 갑자기 던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2040포인트 전 구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기관의 뭐 강한 좀 매도보다는 오히려 매수 아니면 소폭의 좀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의 영향력, 그러니까 지수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은 이 프로그램 뭐 매수나 매도와 관련 없는 그런 종목 들고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 소폭은 좀 영향이 좀 있습니다. 네. 예, 너무 좀 작은 종목은 아니고요. 중형주인데요. 대덕전자라고 하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흐름이 이어간다라는 게 뭐 큰 폭의 급등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밑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겠죠. FPCB, 그러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뭐 플렉스컴, 인터플렉스, BHE, 뭐 이녹스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뭐 경성 PCB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상승폭이 상당히 조금 제한적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수급적인 문제가 좀 더 강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은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 2011년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왔죠. 근데 이제 그 박스권이 상당히 오랫동안 형성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한 번에 돌파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 만큼 일단은 박스권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 12,500원이 여기 돌파만 된다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충분히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는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큰 폭의 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의 수급 불안의 요인이었던
있었던 기관의 매도가 일단은 매수 전환했다라는 거 상당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 매수 포인트는 12,300원 구간에서 일단은 좀 매수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박스권에 대한 돌파를 좀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500원, 그 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11,600원, 61선보다 조금 더 윗가격이겠죠. 예, 그 구간이 이탈되면 일단은 매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IT 업종의 지속적인 강세와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 확산에 따른, 그러니까 수요 증가에 따른 PCB 부분에 지금 수요 증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IT 부품주나 IT에 대한 관심이 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덕정자의 목표가를 13,5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가격 그렇다면 박스권을 돌파한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주봉을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겠죠. 지난주 윗꼬리가 긴 지금 캔들이 발생을 했죠. 윗꼬리가 길고 음봉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매도세가 좀 더 강하고 매수세가 좀 눌리는 그런 형태의 지금 캔들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매도세를 압도하는 캔들이 이번 주에 발생이 됐죠. 그러니까 오늘 일단은 주봉 한 주를 마감을 하는 주봉 형성되는 시기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일단은 지금 상당히 조금 몸통이 큰 양봉이 발생을 되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상당히 긴 매도세 음봉이 나온 반면에 이번 주에는 양봉이 지금 상당히 큰 양봉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세를 매수세가 압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도세를 매수세가 압도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은 추가적인 아니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전고점에 대한 돌파 기대도 충분히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러니까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앞으로의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대덕전자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라이즌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